묵고 시찬 고향이라. 묵이다 그러면 거물묵자, 먹묵자죠. 먹묵, 그 다음에 슬플비, 실사, 물들염 이라고 해서 그냥 거물묵 또는 뭐 먹묵 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뜻글자가 참 어렵다는 게 이제 이후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텐데요. 왜냐면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나 뭐 역사적 여러 가지 사건 등등을 글자 이렇게 하나로 압축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알지 못하면은 한문은 특히 더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때 묵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자, 묵자를 얘기합니다. 자, 묵자이고 자, 전국시대 때죠. 전국시대 때 이름하여서 그 평등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화하고 그 다음에 평등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겸해설입니다. 그러니까 겸해 똑같이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람들은 자 이제 그 신분의 차이도 없고 멀고 가까운 친척도 없이 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절대 이 평화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절대 평화, 그 당시 이제 그 묵자 얘기로 표현하자면은 비공설입니다. 그 상대방의 나라들을 자 이제 무력으로 공격하지 말라. 공격해서는 아니 된다. 공격하는 이런 행동들은 그릇된 짓이다라고 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묵자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가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의 소용돌이의 시대였죠. 우리가 흔히 일컫는 그래서 그것을 전국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시대였었죠. 그때 요 시대 때 하루에도 뭐 1년이면 몇 개의 나라가 막 망하고 새로 생기고 할 정도로 대단한 혼란한 와중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7개의 나라, 그래서 그 7개의 나라들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 칠웅 가운데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 전국 칠웅 그러면 누구누구죠? 어차피 이거 공부해야 돼요. 저 뒤편에 가면은 다 나올 겁니다. 자, 전국 칠웅 그러면 우리가 춘추는 5패가 되는 거죠. 춘추 시대 때는 5개의 나라가 주로 패권을 다투었는데 패권을 다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은 그 춘추 시대 때는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은 주나라에 그죠? 아직은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라는 것. 다시 말해서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렇게 나라들이 그 어쨌든 간에 그 뭐예요? 패자. 내가 뭐 최고다라고 하는 이 패권을 다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패권 시대 또는 뭐 패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패권을 다투고 있던 시기였는데 전국 시대로 그러니까 천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나라의 군주만을 왕으로 받들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대로 천자 다음에는 공후백자남이 되는 거죠. 공작, 후작, 그 다음에 백작, 자작, 남작 등등으로 해서 국가의 이 그 크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게 조금 무너져 가지고 야 이런 게 어딨냐. 그래도 힘이 제일 세고 국토가 넓고 국가의 부가 큰 나라가 으뜸 나라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패자임을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양심은 있어서 주나라를 자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왕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받들고 그 다음에 저 변방족들은 이렇게 배제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요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야 그런 게 어딨냐 천자라고 해봤자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인데 내가 바로 왕이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이 전국 칠웅들은 자칭 스스로 뭐냐면 왕이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자라고 하는 이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두루두루 뭐 우리가 조공예나 국가의 외교 질서라는 거 하는 것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오직 뭐냐 무력으로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국강병책을 쓰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국강병이 왜 나쁩니까?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데 그렇죠? 요즘 모든 국가가 이걸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세우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전부 다 부국강병의 시대입니다. 이른바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패권국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그러니까 패권주의 시대가 되고 유학에서 표현하는 건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국강병이다. 나라는 부유한데 나라의 군사력은 대단히 큰데 국민 개개인을 볼 때는 어때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이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살률 최고입니다. 그죠? 대단히 국민들은 불행하게 사는 사회죠.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유학인데, 유학은 절대적으로 뭘 주장하냐면 덕치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예요? 군사들로서, 그 다음에 그 부라고 하는 것도 이른바해서 요즘에 뭐 기업이 살아야 뭐 나라가 산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들도 부자인데, 요거 요즘에 안 통하죠?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개인들은 매우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어진 정치라 그랬죠. 덕치가 되고 그 덕치가 바로 어진 정치가 되고 어진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이 뭐다? 정전법이라 그랬죠. 자, 예로부터 성인의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전법의 사회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시대로 지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정전법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아예 이런 거 제도 자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예 전적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문헌들을 당시에 이 제후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그 패권주의자들이 전부 다 없애요. 자, 이러한 사태를 매우 슬퍼하면서, 야, 나라도 이 성인의 정치가 뭐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철원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공자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이런 어지러운 시대 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책에다가 아예 그 정전법에 대해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를 통해서 성인의 시대 정치가 바로 이 정전법을 이루고자 하는 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맹자 스스로도 뭐라고 하느냐, 당시에 이런 자들이 이른바 성인의 정치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정전법을 없애기 위해서 전적을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본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의 시대를, 부국강병책을 서로 이렇게 추구를 하면서 이른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참 많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참 위하는 이런 정치들이 실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에서 위민정치가 뭔지, 그냥 어진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나 없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도 없죠. 오직 부국강병이죠. 그 시대적 차이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민정치, 어진정치를 빨리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양심들은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면은 온갖 이론가들, 뭐라 그래요? 제자백가라 그러죠. 이 어마어마한 제자백가들이 탄생하는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은 전국시대가 되는 거죠. 예, 제자백가. 너나 없이 그 이론들을 내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묵자죠. 묵가류라 그러는데요. 이 묵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묵가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묵자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 전쟁을, 그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백성들을 참으로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절대로 상대방 나라를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전쟁의 소용돌이의 와중에 있죠.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일단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묵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도왔느냐? 당시에 전국시대 그 최고의 나라가 어떤 나라든가요? 가장 강력한 나라. 자, 가장 이 전국 칠홍이다라고 할 때는 누구냐면은 진나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든가요? 한나라, 제나라부터 해줘야 되겠죠? 제나라. 그 다음에 어떤 나라요? 제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그 다음에 연나라. 또 어디 하나 빠졌죠? 하나, 둘, 셋, 넷.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또 하나가 어디죠? 초나라. 저 중요한 거 빠져. 초나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 진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서쪽 땅에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진시황제가 되는 분이죠. 요때 우리 요때 여행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입안하고 다음 반 휴강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날 공부하러 나오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진나라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합종연행책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 뒤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각각 이 진나라가 아까 이 6개국이 서로 간에 연합해가지고 진나라하고 대항하자. 이렇게 되면 진나라가 각계격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별도로 각계각 나라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하고 우리하고 이 외교 관계만 잘 맺어두면 너네 나라는 쳐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연행책이 되는 거죠. 아니 합종책이 되죠. 합종책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르기만 하면은 뭐냐면 각계격파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게 이기는 거죠. 연행책은 자, 이 6개국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가지고 연횡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횡자를 저을 때 형자로 쓰고 횡자로 읽어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횡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결국은 연행책이 치고 합종책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나라가 이제 최고의 패권을 장악하고 진나라가 이런 말에서 천자의 나라가 되죠. 천자의 나라가 되면서 스스로도 부족을 해서 옛날에 나는 스스로 사망오제에 그죠? 사망오제의 으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황제라는 말이 이때 비로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 묵가는 빨리 이 전쟁을 종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나라를 돕습니다. 그죠? 진나라를 도와서 이른바해서 뭐 공성 전략, 이른바 전술 전략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저 그 비공책을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들이 그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성 이거죠. 이 천부지성이 다 이렇게 멸실되는 것을 참 서글퍼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악하게 되고 오로지 이권만 추구하는 것을 대단히 슬프게 여겼기 때문에 저 묵비사염이라고 하는 것은 묵자가 자 실이 물드는 것을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이라는 것은 뭐냐? 실 자체가 실은 맨 처음 저 때 원래 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실이에요? 목화실이에요. 나일론 실이에요. 무슨 실? 비단이라 그랬죠. 비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단실입니다. 처음에 누에고치에서 막 그 뽑아낸 실 글자를 잘 보면은 작을 요자에다가 작을 소자라 그랬죠. 누에고치 하나에서 실 한 가닥 뽑아내면은 워낙 작죠. 그래서 한 가닥을 가지고는 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옷감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몇 개? 5홀이라 그랬죠. 그래서 5홀몇 이렇게 했습니다. 5홀, 5홀. 우리말로 표현하면 5홀이 되는 거죠. 한자로 표현하면 홀이라 표현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누에고치 5개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 처음에 나온 실의 색깔은 어때요? 실의 색깔은 실을 이렇게 쌓아놓고 봤더니 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바구니에다 쌓아놨더니 색깔이 어떻더라? 희죠. 그죠? 뭐 아예 하얗진 않대 누리게 하여튼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뭐라고 한다? 바탕소, 그죠? 또는 힐소 이렇게 됩니다. 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맨 처음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실사자를 쓴 것이 2개면은 열홀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실은 아직 물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그래서 순수하다, 저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성, 그죠? 천부지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러저러한 그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악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슬퍼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그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학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알면 안 되죠. 맹자가 철환주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맹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호변이라 그랬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맹가돈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자문 그죠? 몇 번째쯤에 나오나요? 맹가돈소라고 나옵니다. 군자지도에 나오죠. 군자지도란다. 5절이 아니라 저기 5절 맞아요? 어? 9절. 9절에 보면은 맹가돈소하고 사업영직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맹자는 이때 맹가는 맹자죠. 맹자는 자 본디를 그저 흰 바탕을 돈독히 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 성이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그 군주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그 순수한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맨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맹자가 양나라 해왕의 그 초빙을 받고 그 나라에 갑니다. 그랬더니 양효왕이 입이 이렇게 좋아졌죠. 왜? 맹자는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스승으로 받들어지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늙은이가 그죠? 늙은이가 천리길을 마다 않고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그죠? 무슨 일을 주러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일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대뜸 그 말을 받아서 왕은 하필 일을 말합니까? 그죠?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인이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어진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의 이 하늘로부터 보여던 이 성품 그대로를 발현되어서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텐데 왜 하필이면 이를 따집니까? 그래요. 윗사람이 이를 따지기 시작하면 나한테 이가 뭐가 있을까 따지기 시작하면 바로 아랫사람들도 그죠? 이를 따지고 그 밑에 사람들도 또 이를 따져서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 것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에요. 이러한 맹자가 그래서 제후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에 거침없이 말을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맹자 호변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맹자가 그래서 맹자가 당시 이러한 하늘로부터 부여하던 이 천부지성 자체를 참 흐리게 하는 요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철원주의를 나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도 누구냐면 양주묵적의 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갑자기 주자 양묵의 무리들 양주묵적의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양주묵적이다 그러면 양주 같은 사람은 뭐냐? 오직 위화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묵자 같은 경우는 바로 겸해설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맹자가 가장 극심하게 비판하는 게 이 두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자 만약에 그저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서 그죠? 한 올만 뽑아서 세상을 두루 평화롭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머리카락 절대 한 올도 뽑지 않겠다. 그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될 거니까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묵자 같은 경우는 겸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사촌과 만약에 저 길거리에서 모르는 애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자식하고 다른 애하고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건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요걸 발판으로 해서 점차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묵자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양주묵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농가류, 법가류, 그 다음에 병가류 등등등등을 맹자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성인의 다시 말해서 그 성인의 도인 어진 정치, 그러니까 유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해서 공자의 도만이 세상을 가장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그 제후들에게 어진 정치를 펴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묵비사염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맹가돈수하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전국시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거 실은 서로 간에 대비시켜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묵자 같은 건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시찬고양이라고 했는데요. 시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시경을 얘기합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 고향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고향편이 주남편에 있나요? 주남편에 소남편 소남 맞아요. 소남이지. 소남편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시라고 하는 그 책은요 오늘날 시경이라 불리우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조금 더 하다 보면 어서 우리 선생님이 시경이라 표현했는데 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어떤 거 시중뿐만 아니라 옛날에 원전을 보면 시전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 둘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이 부분 있죠. 경이라라고 표현했을 때 경은
오직 공자가 편찬한 그 시의 원문들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경이라 표현하고요. 그 뒤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읽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후에 학자들이 거기다가 해설을 다른 게 있습니다. 그 해설서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이제 학자에 따라서 붙이는 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경 해놓고 역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뭐 집시경 뭐 또는 시전 집주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전이라 표현할 때는 주자가 주석을 붙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자, 어쨌든 공자가 시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신 이유는 시는 우리 공부했지만은 자 우리 천자문 있고 그다음에 사서 삼경반이 있죠. 사서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죠? 최소한의 반드시 익혀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기초가 아니라 필수 코스가 필수 과목이죠. 필수 과목이 예, 언제 이렇게 확립이 돼 있냐면은 조금 전에 시전이라고 했을 때 바로 주자에 의해서 갑자기 주자가 송나라 때 주자죠.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서 확립된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학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성리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 이 성리학의 체계를 집대성해 놓은 사람이 주자기 때문에 주자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조선시대 때 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주자학 내지는 성리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조금 아니라 매우 문제는 되는데 어쨌든 조선 사회를 굉장히 초기에 활발하게 했고 그 덕분에 세종 임금이 한글도 만드실까 훈민정음을 만드실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성리학이 확립된 체계에서 음양오행론의 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잘 명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훈민정음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조선 사회를 굉장히 고무격양시켰는데 이것이 나중에 권력화가 되다 보면은 타성이 붙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바로 주자의 해석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 사회가 굉장히 고착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저 나중에 서인 계열에서 뭐예요? 그 사문난적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주자의 해석 이상을 넘어서 자기 다른 방식의 해석들을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문, 다시 말해서 유학의 도를 어지럽히는 적대적 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정치 탄압의 도구로 써 있는데요. 어쨌든 자, 요 시기 때 주자에 의해서 사서 체계가 뭐예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공자가 편찬하신 시서역 시와 그 다음에 서경과 바로 역경 요 일곱 가지 책 그래서 보통 칠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곱 가지 책은 유학자라면 반드시 필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역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졌죠. 보통 이제 그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들을 발탁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분을 넘어가지고 실력만 있으면 발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동전에 손바닥에 앞뒷면이 있듯이 자 시험제도가 발달을 하고 최소한 과거 시험에 이른바 합격을 하려면 사서상경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학문적 풍토는 참 잘 되고 사람들이 대체로 유식합니다. 그런데 시험 딱 끝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명문대학 가기서 다 열심히 죽어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죠.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면 어떠던가요? 아휴, 그 다음에 싹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시험 관문 또 있죠. 그래서 토플도 열심히 또 외우고 또 뭐 저 고시 공부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 사법시험에 또 딱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고시에도 딱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공부하던가요? 딱 놔요.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문적 풍토가 영 안 돼 있고 토론과 비판 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딱 법조문에 있는 거 이거 왜 달리 해석하면 전부 다 뭐다? 그죠? 종북주의자다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두루두루 발달하는데 그게 참 안 돼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회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일정 정도 사회가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사회가 굉장히 퇴행적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공자가 원래 이렇게 편찬한 것은 자, 두루두루 생각하라. 시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당시에 철학주의를 하면서 두루두루 각 나라에 있는 여러 그 시들을 모읍니다. 시들을 모아서 시라고 하는 것은 실은 노랫말이죠. 요즘에는 뭐 시인 따로 노래하는 사람 다 따로인데 옛날에 전부 다 종합적입니다.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고양돼 있는 마음 아니면 슬픈 마음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결한 언어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고발적인 성격도 있을 것이고 이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우면서 겪는 그러한 마음들도 울적한 마음을 담아낸 것도 있을 것이고 아 위에 임금님이 정치를 참 잘하니까 그래서 즐거워서 그 노래하는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두루두루 공자가 당시 그 제후국들에 이렇게 있는 노래들을 전부 다 모았는데 그게 대략 한 3천여 편이라고 합니다. 그 시 3천여 편, 노랫말 3천여 편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공자가 이제 여기서 편집을 해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산시했다 그럽니다. 깎을 산자죠. 요즘에 편집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책은 요즘에 떡집 오나 하니까 또 다르겠네. 그 옛날 책들은 또 보면은 원래 실로 엮죠. 종이를 실로 엮었고 그래서 편집한다라고 하는 말이 냈는데요. 그 전에는 종이가 아니라 목간이나 죽간이었죠. 그래서 이 목간, 죽간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가죽끈으로 쭉 엮는 거잖아요. 그죠? 가죽끈으로 쭉 엮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책입니다. 이제 가끔가다 그 무지한 자들이 그 가리키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꽂이에 탁탁 꽂혀 있는 책이다라는 건데 아니죠. 저 조선시대 더군다나 한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요? 요렇게 쌓아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죽간이나 바로 목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죽간이나 목간에다 글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 만드는 제작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편집한다 그러면 아 요런 대목은 좀 잘라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글귀에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저 위에서 이렇게 잘라내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중간에 아래 위를 잘라내든가. 그래서 그 책을 칼로 잘랐다라는 깎을 산자입니다. 오늘날 표현할 때 그 산시했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노랫말 3천여 편을 자 모아가지고 다시 재편집했다 이 얘기입니다. 재편집이라고 할 때 이제 공자의 의도가 들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시 가운데서 너무 음란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거. 요즘에는 워낙 음란하게 많이 돌아다니죠. 인터넷 한번 보기가 무섭죠. 내가 무슨 기사 하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옆으로 쫙 뜨는 그림들, 사진들을 하며 그래서 공자가 지나치게 음란해서 오히려 풍기를 어지럽히는 이런 시들 그 다음에 오히려 너무 슬퍼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거 우리 그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그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을 출간했을 때 이른바 베르테르의 증후군 그래서 넌 없이 자살하는 이런 풍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것들을 공자가 다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이걸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이 나를 비난하겠구나. 아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기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하며 그래서 공자가 사무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삿됨이 없는 것. 그죠? 사무사 생각하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자 위정자로서 군자로서 내가 어떻게 도에 나가고 만약에 나에게 자리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건지 그럴 때 그러한 삿된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 가지고 3천여 편 가운데 시 대략 300편 정확하게 하면 316편을 편집을 합니다. 16편을 편집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 자, 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풍이 있습니다. 풍이라 그러면 각각 그 나라의 풍속들, 그죠? 유행하는 그런 풍속들을 노래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가 있습니다. 아시다 그러면 이제 바른 시라라는 건데 실은 그 향당이나 마을이나 그 다음에 임금이 뭐 조회를 하거나 할 때 그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아침 조회한다 그러면 뭐예요? 모여서 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일하게 전부 다 애국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연주하는 음악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활쏘기 시합이다라고 할 때 또 쓰이는 음악 따로 있고, 또 임금님이 천자가 제후들을 만나서 조회할 때 부르는 노래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제후들이 그다음에 대신회의, 이른바 장관회의를 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사 지낼 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나 그다음에 조정에서 무슨 모임을 가질 때 부르는 노래가 아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소아가 있고 대하가 있습니다. 주로 대하는 이제 주로 조정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고요. 대체로 그런데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제사할 때 부르는 노래, 그죠? 제사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송시입니다. 바로 송. 그래서 시 316편은 전부 다가 풍시와 아시와 송시로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소와 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풍은 흔히 뭐라고 하느냐면 각 열곡들의 그 유행하는 시들이기 때문에 그를 흔히 국풍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국풍에는 모두 뭐냐면은 15개 풍이 있습니다. 15개국의 풍인데요. 15개국 가운데에서도 제일 그 중에 으뜸이 주남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남편이 있고, 나머지 13개 나라들의 그 유행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꾸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주남하고 소남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은나라 말기에 그 다음에 문왕 서백창이라는 분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저 3절에 성인지 도할 때 기본적인 역사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그 문왕의 덕화, 문왕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 서쪽의 주나라의 으뜸 제후였었죠. 서백창이라 불렸던 사람인데, 그 문왕의 덕에 그저 다 교화가 되어서 그 있는 그 주변들이 두루두루 그 덕화가 된 것을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주남편입니다. 주남편의 유명한 첫 번째 시가 연애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관관저고 제야지주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 가서 뭐예요, 그 나무하는 총각이 따뜻한 봄날이 되었는데 저런 그 물오리들도 서로 간에 짝을 지어서 저렇게 논이는데 내 짝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쨌든 주남시가 있고, 그 문왕의 그 덕화로 인해서 저 주변에 있는 남쪽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다 교화되어서 그죠?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남시입니다. 지금 나오는 시창고향이라고 하는 저 고향편이라고 하는 저 시는 바로 여기 소남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 소남 지역에 있는 그 제후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문왕의 이 덕화에 교화가 되어 가지고, 자, 옛날에 그 관리들이 입는 관복들은 기본 관복이 있고, 추울 때는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입냐, 가죽옷을 덧대 입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라라고 하는 그 양가죽을 입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 관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참으로 검소하게, 자, 옷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다음 옷을 참 정갈하게 입고, 그다음에 그 정사를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쭉 그리고 있는 시가 바로 고향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자가 특히도 그 뭐냐면 주남과 소남을 읽지 아니하면 바로 뭐하고 같다 그랬느냐면은 벽을, 담장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키는 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 옛날 사람들이 시를 공부하면서, 그죠? 이 군자가 시를 공부하면서 적어도 군자의 바른 도가 무엇인지를 익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특히도 주남편과 소남편을 읽지 아니하면은, 자, 내가 무슨 자리에 나아갔을 때, 벼슬자리를 할 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벽을 마주하고 있다. 담장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참 사람 일단 내가 마주보고 있다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건 뭐냐? 바로 담 넘어 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남편과 소남편을 그저 읽으면 사람이 두루두루 많이 트이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세상에 대해서 좀 읽을 줄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어쨌든 이 묵자나 시나 이런 경우는 사람들의 그 본래 갖고 있는 그 천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거죠. 원래 이제 묵자 같은 경우도
자, 맹자의 맹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 이 세상 이 풍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본성을 다 잃는 것을 매우 슬퍼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즘에 시를 읽는 사람들은 드물죠. 시 따로 노래 따로 그동안 시도 뭐냐면 시 같지 않은 시들 그냥 그 주로 서정시들이 참 많죠. 서정시들이 많은데 시에 나오는 시들은 참 서정적인 듯 하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읊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습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공부해 보세요. 시까지 공부하시면은 웬만큼 한문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득된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풍속을 그 읽고 할 경우에 그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자, 시 300, 보통 이제 공자가 316편인데 보통 112페이지하고 300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어에서도 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악보 같은 경우는 악경이 되겠죠. 공자가 악보까지를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악경은 자,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삿된 마음을 자, 업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그 다음에 흥기시키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저 시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이렇게 삼았죠. 자, 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묵자의 묵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묵자의 이름이 뭐였죠? 묵적이라라고도 하죠. 묵적이라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묵자를 왜 묵가 또는 묵자라고 표현할 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묵적 선생이라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맹가를 맹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맹선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은 뭐예요? 맹자라고 하는 책도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묵자 그러면은 묵선생, 묵적 선생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묵가의 묵자의 책, 그죠? 묵가의 이론을 정리한 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묵자가 저래저래 했다라는 뜻이고, 자, 이 묵자를 왜 먹묵이라라고 쓰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벌을 받아서 옛날에 그 죄를 지으면은 이 죄 등급에 따라서 형벌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마에 자자, 먹물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걸 새겨놨다. 그래서 자, 묵자라 부르기도 했다라는 소리가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루두루 그냥 철안주의 하면서 별로 몸 씻는 거를 그냥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데서 그냥 그 다니면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어울렸다라는 의미에서 더럽다라는 뜻으로 해서 묵자를 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자, 어쨌든 먹묵이라는 것이고, 자, 먹은 뭘로 만드나요? 이 우리 붓글씨 쓸 때 쓰는 흙하고 그죠? 끓음 옛날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물흙자를 잘 보시면은 자, 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거물흙자죠. 거물흙자인데 이게 불이죠. 불화발이니까 불이고 흙토니까 저 뭐냐면 이 뭐예요? 그 구들로 해서 쭉 그 나가다 보면 그 옆에 낀 검댕이를 지금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검댕이. 그죠? 그름이죠. 그름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그름은 검기 때문에 거물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검은 검댕이에다가 뭘 섞은 거? 흙을 짓이겨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묵이라라는, 그 먹이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이다, 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슬플 비라고 하는 것은 아닌 마음이죠. 그죠? 아닌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 바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찢겨지는 듯한 그런 마음. 비자는 원래가 자, 새의 날개가 이렇게 해서 어긋나 있는 고상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찢기는 듯한 그러한 마음. 그래서 슬픈 마음이라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사는 설명 이미 드렸고요. 열올이라 그랬죠. 열올. 이게 다섯올이니까 자, 열올. 적어도 우리가 실이다라고 할 때는 다섯올 이상. 그죠?
쭉 그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섯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옷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비치는 이런 옷들이 되겠죠. 옛날에 같으면은 이런 거 가지고 뭐 쓰면 되겠어요? 여름날 모기장 만들면 딱 좋겠죠. 모기장 옛날 그 침상에 이렇게 더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그 여자들 스카프 보통 한 7올 정도 되죠. 그다음에 공단이나 이런 거 한 15올. 그래서 옷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물들 염자는 이렇게 쓰면 샘괴자예요. 그러니까 샘이다라고 할 때 샘은 우리가 샘이 있고 우물이 있죠. 두 개는 구분할 줄 아시죠? 샘은 뭐예요? 저절로 땅을 뚫지 않았는데 땅을 파지 않았는데 저절로 물이 샘솟듯 하는 거. 그래서 샘솟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절로 밑에서부터 퐁퐁퐁퐁 올라오는 것이 샘이고, 그러니까 이 샘은 한자로 쓰면은 밑에는 물인데, 그죠? 밑에 올라오면서 공기방울하고 섞이면서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흰백자를 써서 샘천이죠. 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밑으로 땅을 뚫어야 되는 거죠. 열길 물속을 뚫어서 어디까지? 물구멍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뚫고 물이 이제 솟아나오면 그때부터 어디다 밑에 경목을 쌓아서 침묵이죠. 침묵이나 돌을 쌓아서 옆에 있는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우물정자는 바로 이렇게 쓰고 물구멍까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우물정자예요. 그러다가 후대에 요거는 빠져버리죠. 그래요. 보통 이제 이게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을을 그저 취락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을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바로 유학의 정치사회,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법도의 근거가 바로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 여기서 이제 샘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이 나오는데 아홉구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샘이라고 하는 것 이때 샘은 여러분들이 저기를 가보시면 참 빨리 이해하시는데 저기 산 혹시 나중에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세요. 그 산동성 그 공부 맹부 있는데 그죠 공자 맹자의 고향 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표돌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황하강 저 하류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아직 그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샘들이 많죠. 그 특히도 표돌천에 보면은 여름에 하게 뭐 물이 올라가는 게 한 10m까지 올라간답니다. 거의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홉구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이렇게 물들이 퐁퐁퐁퐁 솟아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샘괴라 표현했고 샘괴자 밑에다가 자 나무 목자를 써서 어쨌든 근데 원래 샘괴자인데 실은 이제 이렇게 변해지면서 아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9개니까 그죠? 다양한 색깔의 물을 들인다라는 겁니다. 그 물 들이는 재료는 어디서 뽑는다? 나뭇잎이나 그죠? 나무 열매나 그 다음에 뭐 풀잎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이파리 등등등등을 가지고 다양하게 물을 들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그 나뭇잎에서 나오는 게 쪽빛이죠. 쪽빛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치자 같은 걸로 노란물 들이고 감 같은 경우로 해서 감물 들이고 뭐 등등등등 전부 다가 대체로 나뭇잎이나 그 다음에 열매를 통해서 물 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들일 염자고요.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시는 자 누구 말이에요? 관청의 말이죠. 관청에 대해서 관청이 자 백성들을 이제 정전법을 통해서 다 두루두루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적어도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경제의 가장 기본 기초 토대가 정전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정전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살림을 안정시켜주고 그래서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죠. 땅에 대한 분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관청입니다. 그래서 관청시라고 그랬고요. 이러한 땅의 분배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줘야 되니까 또 관청이란 곧 국가라를 표현하는 거죠. 관청이 그 다음에 또 뭘 해주느냐? 또 뭘 해야 돼요? 언제 씨 뿌려야 될지, 언제 거둬야 될지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오늘날 그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달력이라는 거 있고 그래서
관청에서 또 주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입니다. 때. 그죠? 때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토지 분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죠? 안정적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분배 해주죠. 그 다음에 이 때도 가르쳐 주죠. 어느 때 뭘 해야 되는데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자, 등 따쓰고 배가 부르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를 시킵니다. 그 교화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청에서 하는 말들은 간결하고, 그죠?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죠. 그래서 백성들을 교육을 시킨 데는 뭘 한다? 시와 노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청의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요즘에 표현하듯이 관방교육이네요. 아니면 뭐 국정교 가서 뭐 누가 편찬해야 되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적인로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관청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 교육하는 말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은 요거라 그랬죠. 이제 시. 그래서 시 꼭 우리 내시뿐만 아니라 애초에 관청에서 부리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관청에서 하는 일들은 어때요?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을 시자입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하는 일들,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데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가 되겠죠. 정치가 잘못된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청이 이 탐관오리들이 많아지면서 절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절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믿음은 절로 가버립니다. 원래 이제 그 의미는 불경을 가져왔을 때 요 관청에다가 보관을 했었죠. 개인 집에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관청에서 쭉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절의 시초가 된다라고 했죠. 백양사가 그래서 최초의 절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들어오는 절이죠. 그 다음에 찬자, 길일 찬자에 찬이라고 할 때 옆에 있는 글자부터 먼저 봅시다. 이것도 그냥 두고 길일 찬이라고 표현해요. 길이다, 칭찬한다, 드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올려준다.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보면 먼저 선자가 있죠. 뭘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후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옛날 사람들이 뭐 했죠? 하늘에 고했죠. 자, 이것도 자 홍범의 이치에서 나오는 건데, 홍범에도 보면은 정치를 홍범에는 오행을 가르쳐주고 오사를 가르쳐주고, 세 번째가 8정. 정치는 자 8가지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천팔계 방위도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자꾸 입에다 붙이세요. 사진례하고 양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음으로 나오죠. 오손풍, 자 1, 2, 3, 4, 그 다음에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라고 그랬죠. 자, 먼저 정치라고 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먼저 베풀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다? 백성들의 먹는 문제, 일활 식이라 그랬습니다. 식 그러면은 저 북한 사회처럼 그냥 배급만 주면 되나요? 안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배급 생활, 뭐 먹을 것도 딱딱 그만큼만 요즘은 이제 어른들하고 윗세대하고 아랫세대하고 차이가 뭐냐면, 요즘 애들은 보통 이렇게 저축해 두는 개념이 없죠. 음식 같은 경우. 옛분들은 어때요? 쌀도 좀 미리 사놓고 먹을 게 좀 넉넉해야 되는데 요새 애들은 딱 먹을 거 요만큼만 사오죠. 그러면 이 어른들 입장에서 어때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먼저 들잖아. 왜냐하면 옛날은 굶주린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무슨 누가 집안에 아프거나 큰일이 있거나 대비하지, 배급제도고만 그날 먹는 것 같고만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럴 때면 기본적으로 식화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식화라는 것입니다. 이 식화가 있어야 그래 되고, 등 따숩고 어느 정도 되면은 뭐냐면 사람이 예를 안다고. 그리고 내버려두면 안 돼. 그 다음에 제사라는 것이 있죠. 세 번째 제사, 예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국가에 두루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유통망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사 짓는 사람 더욱더 농사 잘 짓고 그다음에 뭐 만드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바로 기간산업, 바로 사공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나왔으니까 이양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기본적으로 충족이 딱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한다? 교육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다섯 번째. 무리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나쁜 짓 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개인이 욕심 많이 가는 거 이걸 경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데도 남 그저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고 그저 다른 사람 괴롭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치안입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사구예요. 공자가 처음에 벼슬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노나라 전공에 발탁되었을 때 바로 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 방식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재상일까지 겸하시는데요. 사고하고 이건 내부 치안입니다. 옛날로 표현하면 내무부 장관이 되고 자, 국가 내의 그 치안을 잘 다스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빈입니다. 외교 관계 잘 맺지 못하면 항상 오히려 국가가 불안하죠. 외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빈. 그래서 그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날 것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국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 되는 거죠. 사라고 하는 것이 무리사가 되고 바로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되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대 문제가 되고 일단은 우리가 식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요렇게 해서 잘 먹고 살게 해주면은 누구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하느님한테. 그죠? 그 다음에 하느님뿐이냐 또 이 곡식들을 잘 그저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해주는 뭐예요? 땅에게. 천지죠. 천지자연에게 두루두루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아났나요? 내가 있기까지는 또 누구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조상에 있죠. 그래서 천지자연과 조상에 대한 예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맨입으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저 하늘에 따뜻한 햇빛도 비춰주고 비도 내려주고 땅은 그 만물을 다 실어가지고 잘 길러줬는데 그런데 맨입으로 해줄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되죠. 자,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물도 제일 큰 걸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큰 게 뭐예요? 제물 가운데? 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큰 제사를, 이건 큰 제사 지내는 겁니다. 큰 제사를 지낼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소죠. 이렇게 소를. 그 다음에 어지린자, 걸어갈 인자입니다. 먼저 소부터 가서 바치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죠. 살아있는 것은 생이 되고 살아있는 소를 바치는 것은 생이 되고 자, 이거를 고기를 잘 이렇게 해서 죽여서 그 다음에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것이 희가 되는 겁니다. 희생이죠. 희생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더라? 자, 소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큰 제사일 때는 소를 쓴다 이거죠. 개인은 이렇게 못하죠. 개인은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거두고 먼저 제사를 지낼 때 먼저 바쳐야 될 것이 소입니다. 큰 제사예요. 나라의 대제. 그래서 소를 자, 2마리가 되는 거죠. 조상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뿐인가요? 또 뭐도 놔야 돼요? 자, 주나라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특히 저 주서 상서의 그 서경에 보면은 주나라가 이제 그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처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라고 해서 사당에 가서 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고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나옵니다. 시의 송에서도 보면은 그 고할 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뭐만 놓냐 이런 것뿐만 음식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제사야 뭐 이제 음식만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은나라의 폭군인 주를 그죠? 주의 목을 베었던 적도 칼도 놓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농사를 잘 지으니까 거기다 뭘 주면 하도하고 그죠?
낙서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놓고 그다음에 천구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교옥형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두루두루 놓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의 그 보배가 되는 것들을 다 그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려놓고 그죠? 차려놓고 당신들의 그저 이 덕분으로 하느님과 그저 저 땅의 신 천지자연을 덕분에 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린다라는 겁니다. 기리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과 그 다음에 조상의 음덕에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릴 찬이고 없어도 되겠죠? 그죠? 이거 없어도 이거 두는 것은 뭐냐면 감사함을 드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기릴 찬이 됩니다. 먼저 선자에 제사 지낸다는 거 몰랐죠? 그 다음에 뒤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뒤하는 것은 작을 요자가 있죠? 작은 사람. 작은 사람 뭐예요? 걸음이 느릿느릿하는 거죠. 뒤쳐져 올 치자. 그래서 느릿느릿 걷기 때문에 뒤처진다라는 후입니다. 그 다음에 선후, 그 다음에 시종, 이거 다 의미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고자. 우리가 염소고라고도 하고 새끼양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염소하고 양하고 조금 차이로 두죠. 양이다 그러면은 하얀 거. 그 다음에 고 그러는 것은 까만 양이라 보시면 돼요. 왜? 밑에 불화 있죠? 그러니까 끌린 모습. 그죠? 끌린 양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염소고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둘 다 뭐냐? 요 글자는 양의 뿌리죠. 양의 뿌리 되고 양의 그 몸뚱아리에 양의 그 저 꼬리까지를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왕릉에 보면은 왕릉을 지키는 그 성물이 있죠. 뭐뭐 있던가요? 네? 말하고 마하고 그죠? 마하고 양이 있죠. 왜 여기에 뒀어요? 다른 거 없죠? 왜 그래요? 거다에 범도 있고 하면 좋을 텐데 멋진 것들 많을 텐데 왜 두 개 뒀을까요? 앞쪽은 뭐가 있던가요? 앞엔 말이 있고 뒤는 양이죠. 그 지키는데 양이 얼마나 순한데 양이 지켜서 되겠어요?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은 죽은 땅이죠. 사람이 죽어있는 땅이죠. 죽어있는 땅의 대표가 뭔가요? 후천팔계 방위도는 여기가 서방태가 되죠. 양이죠. 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 땅을 지키는 동물을 표현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말은 바로 여기가 오시가 되는 거죠. 선체를 지나서 이제 앞에서 누가 저 속에 누워 계신 저 임금님이 어떠한 명이 있으면 바로 임금을 싣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상징해서 갖다 집어넣더라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행유연이요 극념작성이라. 그래서 요런 것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